안녕하세요. 소셜마케팅 다솔인의 이중보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를 올린 적이 있는데 벌써 6년 전에 올린 거더라고요. 2020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바뀐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처음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실 거예요. 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하단에 블로그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내 블로그로 가기가 있습니다. 내 블로그로 가기를 누르시면 지금 제가 만들어 놓긴 했지만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따로 만들기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블로그가 생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를 누르시면요, 여기에 블로그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우선 블로그명을 정해줘야 되겠죠. 저는 저희 회사 블로그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마케팅 다솔인의 블로그 라고 하고요. 별명은 회사 다솔인으로 하겠습니다. 소개글도 소셜마케팅 다솔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블로그 프로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링크가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 줄게요. 그리고 주제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주제는 내가 쓰는 글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비즈니스 경제가 맞겠죠? 이렇게 하고요.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등록해 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제가 미리 설정해 둔 값을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도 사이즈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누르시면 저는 똑같은 거를 우선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을 거고요. 사업자일 경우는 여기 상거래법에 따라서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적용을 시키고요. 아까 나왔던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사업자인 경우는 여기에 사업자 정보를 넣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다 쭉 통신판매업자랑 넣어주시고 등록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음에 블로그 주소는 네이버 도메인 이외에는 다른 것은 사용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아쉽네요. 이런 부분은. 프로필 정보는 비공개로 하실 수 있고 공개로 하실 수 있고요. 에디터는 기본 에디터를 스마트 에디터 1과 스마트 에디터 2.0이 있는데요. 스마트 에디터 2.0은 예전에 쓰던 거고 새로 나온 건 스마트 에디터 1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기본 서체나 폰트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요. 블로그 초기화를 보시면요, 이거는 내가 블로그를 만들고 뭔가 저품질이 냈다거나 새로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초기화를 하시면은 7일 이내에 하거나 24시간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반문직계 보호 설정은 직기하도록 해두시면 되시고요. 컨텐츠 공유 같은 경우는 CC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물에 관해서 누군가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정해주는 건데요. 원 저작자를 표시를 하고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작물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을 허락하지 않고 2차 변경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둘 예정입니다. 자동 출처 사용은 누군가 복사해 갔을 때 거기에 제 블로그 주소와 제목이 붙는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금지를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여러가지 페이지 소스나 프레임 소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복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음악을 넣을 일이 있으시면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지만 보통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해제를 풀어주시면 되십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스팸 차단 설정은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은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나 IP를 다 차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차단된 글의 목록이 쭉 나오게 되고요. 댓글이랑 안부글 쓰기에 대해서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안부글에 이상한 글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비밀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비밀글 쓰기만 허용을 저는 합니다. 반영을 하고요. 이웃 그룹 관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웃이 생기면 여기에서 이웃들을 추가를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예전에 만들어 뒀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서로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청이 왔는데요. 이웃과 서로 이웃의 개념은 팔로워와 마팔로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꾸미기로 가보시면요, 꾸미기에는 스킨 선택이 있는데 여러가지 스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킨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보셔서 이 디자인이 어떤가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가을숲이라는 거를 스킨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 블로그에 이렇게 적용이 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좀 더 세부적으로 좀 관리를 디자인을 바꿔보고 싶을 때는 꾸미기 설정에서 아까 보셨던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이 레이아웃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왼쪽에 둘 건지 오른쪽에 둘 건지 보통은 이렇게 넓게 1단으로 해서 넓게 하는 것을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위젯 부분을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쉽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거는 프로필과 카테고리는 기본이고요. 이렇게 X 표시가 된 거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없앤 것을 이쪽에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다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셨던 사업자 정보 같은 것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카운터는 이제 방문객 숫자 뭐 이런 것들이죠. 방문객 그래프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적용을 누르면 레이아웃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메뉴로 들어가셔서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더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너무 로고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우선 스킨 배경 전체 스킨인데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컬러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됐으면은 적용을 눌러서 내가 만든 스킨에 제목을 넣어서 다솔인 넣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내가 만든 스킨에 저장이 됩니다. 뭐 네이버 페이 선물 내역이라는 게 또 생겼네요. 요것도 약관을 이렇게를 해주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블로그랑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 스마트봇이라는 게 있어서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기에 궁금증을 얘기를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상위 노출 어떻게 하나요? 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아주 자세히 나오죠. 양질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런 걸 활용해서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되시고요. 메뉴 설정은 여기에서 상단 메뉴는 요 상단에 있는 메뉴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우선 프롤로그와 블로그만 노출을 시키고 있죠. 여기에 뭐 지도, 서재, 메모, 태그 이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여기에 지도, 서재, 메모, 태그 다 나오죠. 저는 뭐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 삭제를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상단 메뉴 설정을 한 건데 여기에서 내 블로그 카테고리에 있는 것도 상단 메뉴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보기, 지금 카테고리가 전체 보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전체 보기라고 생기죠.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삭제를 하고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이 메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셔서 페이스북 그리고 블로그 뺄 수가 있어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뭐 구분선도 넣을 수가 있고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중요한 건 페이지당 글수인데요. 보통 한 개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보여질 것을 여기다가 하면은 유튜브가 대표 메뉴가 되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메모 게시판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프롤로그는 제일 처음에 보여지는 대문인데요. 대문을 이미지 강조형으로 할지 글 강조형으로 할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블로그C 질문은 블로그C라는 사람이 맨날 질문을 던져서 블로그 컨텐츠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저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배달 중지를 누를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댓글 관리, 태그 관리, 뭐 글 저장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글 저장은 PDF로밖에 저장이 안 됩니다. 최대 100개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관리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예전에 없었던 건데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애드포스트는 나중에 이제 수익을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애드포스트를 통해 설정을 하시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에 대한 블로그 통계를 아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 블로그 만들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블로그 만들기 굉장히 쉽죠. 예,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